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영천이고요. 저는 저희 동네 포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저는 학원도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EBS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영어 학습법 그리고 또 셀프 브랜딩, 자기 브랜딩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큰 박수를 보내주셔서 제가 힘이 나고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레이나입니다. 옆집 동생일 수도 있을 법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게 있을까 내 삶에 있어서라고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시집 가는 거 빼고.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검색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수준에 이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북 영천. 왜 경북 영천이냐? 육군 삼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면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 포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 꿈이 또 포도 아가씨, 그것도 못했네요. 포도 아가씨도 못했습니다, 제가. 네. 이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을 하면 여러분 영어를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했죠? 뭐 1학년 혹은 뭐 3학년 그렇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저 때만 해도 88 영어, 옥선생 영어 교실 이렇게 영어 공부한 친구들이 좀 많았고 저처럼 전무한 교육 경험이 전무한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경북 영천이니까 좀 리얼하게 제가 사투리 좀 뽑아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말하기 대회 나가야 되는데 야, 한 문장씩 너 읽어보거라. 1번 니부터 시작해보거라. 이래가지고 한 문장씩 읽어요. 제가 9번이었거든요. 한 문장을 딱 읽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동공 확장이 딱 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데 예? 네. 니 이따 좀 남아라.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교무실 불려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4교시 끝나고 강당 집합 영어 대회밖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해서 4교시 끝나고 강당에 가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어 실력 전혀 없었고 문법이 뭐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8명의 학생이 계속해서 오디션을 받고 탈락해서 최종 6인이 대회를 나갔어요. 거기에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방송에서 Hello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이러는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대모사 하듯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막 따라하면서 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어 회화가 저는 트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듣고 따라 했는데 진행자가 한국어로 설명을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오성식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를 들으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이근철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EBS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근철 선생님이 저의 첫사랑입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EBS를 가서 선생님에게 청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EBS 강사가 꿈이었고 오성식 선생님처럼 굿모닝 팝스 DJ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집에서는 사실 시골에서는 사범대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에서 시집 잘 가면 정말로 효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사범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임용고시를 봐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건 좋긴 한데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그 당시에 과외에서 모아둔 돈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몰래 서울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목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왜? 강사가 되려면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목동에 있었을 때도 저는 눈을 딱 뜨면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애들을 만족시키지? 강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육 서비스업자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제1이 뭐예요? 고객 만족. 그렇죠. 고객은 누구예요? 학생.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궁리를 눈 뜨면서부터 한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간판으로 이력으로 들이밀었을 때 난 꼴찌야. 그러면 얘들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강의 자료, 숙제, 그리고 오늘 강의 순서를 A4에다가 매일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수업이 만약에 4시 50분 수업이면 저는 4시 반부터 강의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누구야 안녕? 숙제 갖고 왔어? 그래. 이거 오늘 할 거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을 다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정말 서비스의 마인드로 저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하는 동안 저는 강의 평가를 처음 진입했을 때 3개월 이후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시원하게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깟 해외파 돼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맘 먹고 뉴욕을 갔죠. 뉴욕에 갔는데 간 동네가 할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제 꿈을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동료 선생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학부모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저는 EBS 교육방송 선생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선생님, EBS 공채 떴어. 한번 지원해봐. 오디션.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고 그 당시에 168명 중에 6명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학원 출신으로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출신으로 제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EBS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얼짱 강사하고 이런 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그런 타이틀로 12월에 공채 합격하고 1월부터 강의 서비스 시작했는데 3월부터 해서 검색어 1위를 네이버에서만 3번을 했어요. 다음에서 2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영어 강사라는 걸로 인지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어느 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굿모닝 팝스 DJ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라디오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제 꿈을 2가지를 다 이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무한히 상상하고 끊임없이 말하라. 꿈을 무한히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해서 그려보고 그것에 대해 주변에다가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꿈이 나에게 현실로 저벅저벅 걸어온다. 그것을 꿈을 끌어당겨서 현실로 만드는 법칙, 즉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하고요. 발음 좀 굴려도 되겠습니까? 네. Law of Attraction, Law of Attraction, Law of Attraction 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생각이 일종의 주파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기장처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더 당겨져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 프랜티스 멀포드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 보면 좀 불안하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Very good.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밥 프록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맞아요. 정말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리 선생님, 마이크 둘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짧게 그리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네, 맞아요. 생각이 정말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저의 꿈을 이뤘고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상상하세요. 정말로 현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갇히지도 미래에 짓눌리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하면 동화책 안델센 동화의 끝판왕이에요. 그리하여 레이나는 꿈을 이루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I'm still struggling with life.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저는 고전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무엇일까 하고 실체를 제가 한 번은 앉아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절반은 과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미래였어요. 지금 아마 이렇게 군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생각이 많은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왜냐하면 군 생활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그 기억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파고들고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특히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 이제 나가면 각계전투, 네,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언제 하고 저건 또 언제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는 좀 성격이 완벽주의였고 남에게 지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1년이 지나는데 갑자기 비 오면 딱 생각이 나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이런 제 성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효, 너 정말 별로였어 그때. 그래 다시 그러지 말자 하고 그냥 딱 정리해버리자라는 습관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를 어느 정도는 제가 털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미래에 짓눌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미래를 짓눌리지 말라 그러면 제가 웃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토익 듣기 만점 받아야 되는데 너무 꿈이 크죠? 안 큽니까? 너무 만점입니까?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아 토익 진짜 공무원 시험 아 진짜 졸업 시험 아 진짜 이렇게 돼요. 그 미래가 앞으로 뭐 2년, 3년, 5년, 10년에 이루어서 차근차근 이루어야 하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꺼번에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짓눌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걸 월 단위로 쪼개시고요. 목표를. 그 다음에 주 단위로 쪼개시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 쉬고 6일치로 또 쪼개세요. 그걸 또 하루에 몇 시간짜리로 쪼개세요. 미래를 아주 작게 소등분을 하게 되면은 언제만 남을까요? 지금, 현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전 생각했어요. 아, 오케이. 목표를 상상하는 것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구체화해서 오늘 나의 할 일, 과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매일 메모하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앞뒤가 맞죠? 제가 늘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메모였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3-4가지를 해요. 그것이 절대 크지 않은 거. 그래야지 빨리 끝판 깨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너무 무리한 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봅니다. 내가 해놓은 것과 내일로 이월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적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미래는 소분해서 현재로만 남길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우리가 영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에 관해서라면은 요 명언 2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대할 때까지 적어놓고
이렇게 이 사물함을 관물대라고 합니까? 네, 저 검색하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The present is a present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이 the present는 뭘까요? 그 다음에 is a present 선물 또는 현재 둘 다 돼요. 이게 이 문장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바로 신이 나에게 준 어떤 일종의 선물이다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시간, 이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바로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한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Don't let life slip through your fingers by living in the past or the future. 이렇게 되는데 Don't let 하면 절대 뭐뭐 하게 냅두면 안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Life, 그죠? 삶을. 슬립이 뭔지 압니까? 미끄러져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이사이로 미끄러질까요? 손가락 사이로 이 너의 삶이 빠져나가게 절대 두지 마라. 근데 어떻게 살면은 삶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냐면 by 뒤에 나와요. living. 사는데 어디 속에서 갇혀서? 과거 혹은 미래에 갇혀서 지금의 이 중요한 나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흘러내리게 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과거에 갇히거나 미래에 갇혀서 내 가장 중요한 이 현재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꼭 뭔가 이 레벨, 어학원 가면 여러분 테스트 많이 했죠. 레벨 테스트. 심지어 게임을 해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치만 그 속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 등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은 너무 독특해서 그런 레벨이나 클래스로는 규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이 어떤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어쩌라고. 그게 나야? 아니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를 나왔다고 여러분이 그 대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더 직업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EBS에서 영어 선생을 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요리를 해요. 진짜입니다. 네, 저는 요리 회사에서 이렇게 도구 협찬받아서 피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하는 제작사의 주주로도 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것이 레벨과 클래스로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난 커서 뭐가 될래요? 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업이 아닌 취미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정말로 돈이 되잖아요. 사업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유튜버. 그렇죠. 먹방 유튜버. 직업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이 늘 어떤 레벨이야 나는 어떤 클래스에 살던 사람이야 라는 거는 버리셔야 되고요. 저는 생각해요. 약점이 나에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남들한테 난 이런 나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대인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에게 좀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스스로가 셀프 브랜딩 스토리를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써놓고도 읽으면 절절하고 너무 멋있는 내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저는 진짜로 하루 나를 잡아서 썼습니다. 김효호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빨간 조끼 입고 노사운동을 하셔가지고 계속 집안이 시골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빠랑 두 식구인데 뭐가 어떻고 나는 그래서 요리를 잘해.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약점을 다 써봤어요. 그리고 남이 된 것처럼 한번 제가 딱 앉아서 읽어봤어요. 잘 컸네 너? 너 생각보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남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무슨 상관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꼭 본인의 약점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서전 느낌의 글을 주무시기 전에 써보실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점을 맞춘 건 그거예요. 꿈을 많이 꾸라는 거. 그리고 자기장 효과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걸 알아본 누군가가
기회를 물고 여러분 앞에 던져줘요.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무슨 공고가 떴어. 이런 말처럼. 그걸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잡아서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거. 꼭 꿈을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라는 거.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언제죠?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전역할 때 되면 정말 가슴 답답한 거 저는 제 제자들이 다 전역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친 지만 제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결혼한 제자도 있습니다. 짜식 나보다 빠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막막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럼 전 얘기해요. 막막한다고 해결 안 돼 너 빨리 계획을 짜라. 오늘 뭐 하고 잘 건지만 생각해라. 남은 기간을 그렇게 학습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본인의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 단점을 글로 써서 스스로 남의 이야기인 양 읽어보고 그런 나를 조금은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좀 제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하나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두 가지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해야 좀 제가 답을 내릴 때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무대에 나가서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싶은데 당장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학원 강의했고요. 과외도 했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나에게 어느 정도 경제 생활 내지는 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을 일단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인생은 백세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를 끈을 놓지 않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계속 갖고 계세요.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은 정말로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이 꿈을 현실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요즘 시대 꿈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요즘 참 그래요. 그죠? 꿈이 없이 그게 가장 슬프죠. 왜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일자리 정말 별로 없고 그러면 꿈이 없어서 내가 문제야라고 할 때는 나를 생각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제가 몽상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능동적이었던 거죠. 집에서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방문을 엄청 두드리셔도 방에서 계속 딴 생각하고 책 읽고 저는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건 좋은데 진짜 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화나 책을 읽는 것도 저는 정말로 추천하거든요.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고를 심어줘요. 그런 매체들이. 네, 그래서 책이나 영화 보는 것 그리고 혼자서 사색해보는 것 저는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인 말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진짜 영어 학습법. 영어 구하세요. 퍼펙트.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영어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요? 학원 첫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알파벳 A. 그러고 이제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독해 문장 쓰기 하고 이러면은 영어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의 발음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어 방법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